로마 제국의 찬란한 역사 속에서도 특별히 평화롭고 안정적인 시기가 존재한다. 바로 오현제 시대라 불리는 2세기 초반이다. 그 중심에는 격동의 전쟁이나 혁명적 개혁 없이도 제국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던 황제 안토니누스 피우스가 자리하고 있다. 그의 이름은 경건한 자라는 뜻을 지니며 이는 단지 개인의 인품만이 아니라 그가 남긴 통치 철학과 시대적 성격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하드리아누스로부터 제국을 넘겨받은 그는 정복을 위한 군사작전 대신 법과 정의, 효율적인 행정을 통해 로마 제국의 내실을 다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그의 재위 기간은 138년부터 161년까지 무려 23년간 전쟁 없이 유지된 로마의 평화의 핵심 구간이다. 그 어떤 피비린내 나는 정복도 극단적인 정치 개혁도 없었지만 역사가들이 그를 가장 이상적인 황제 중 하나로 손꼽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안토니누스 피우스는 법률 체계의 정비와 지방 통치의 안정화를 통해 제국 전역에 신뢰를 심었고 그의 통치 아래 로마 시민들은 비교적 고르게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 그는 백성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었고 제국의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개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균형 감각을 발휘했다. 하드리아누스가 설계한 제국의 틀 위에 안토니누스는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세웠다. 소리 없이 다져진 그의 통치 유산은 후계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게 이어져 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금기를 완성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과연 오늘날에도 안토니누스 피우스처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리더는 얼마나 될까? 위대함은 때로 가장 고요한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말처럼 그는 로마 제국 역사에서 가장 잔잔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남긴 황제였다. 안토니누스 피우스, 로마 제국의 이상적인 통치를 구현한 황제. 안토니누스 피우스는 로마 제국의 오현제 시대 중 네 번째 황제로 역사적으로는 격변보다는 안정과 균형을 상징하는 통치자로 기억된다. 그는 군사적 정복이나 영웅적 행보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절제된 권력 운영과 법치에 입각한 통치로 제국의 황금기를 지속시키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그의 재위기는 로마 제국 역사상 가장 평온한 시기로 기록되며 좋은 통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전적 모범을 제시하고 있다. 1. 하드리아누스의 유산을 계승한 이상적인 후계자. 안토니누스 피우스의 통치는 그의 전임자인 하드리아누스의 정책 위에서 출발했다. 하드리아누스는 국경 안정과 내치 강화를 중시하며 제국을 확장 대신 유지의 방향으로 전환시켰다. 안토니누스는 이 철학을 충실히 계승하며 격변이 아닌 연속성과 조화를 중시하는 통치를 펼쳤다. 학계에서는 이를 하드리아누스 - 안토니누스 모델로 지칭하며 두 황제의 정책 연속성이 로마 제국 안정기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고전 연구 제58호에서는 이 둘의 관계를 철학적 국가 운영의 이상적 계승이라 정의하며 안토니누스의 정치적 미덕이 시대적 과제를 충실히 반영했다고 밝히고 있다. 2. 전쟁 없는 23년, 군사보다는 외교로. 안토니누스 피우스의 재위 23년 동안 로마 제국은 단 한 차례의 본격적인 대외 전쟁도 치르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의 철저한 평화 외교 전략의 결과였다. 그는 주변 국가들과의 갈등을 군사적 충돌이 아닌 외교적 협상을 통해 조율했다. 예를 들어 동방의 파르티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절단을 파견하고 브리타니아 북방에서는 하드리아누스의 방벽을 넘어 새로운 방벽 이른바 안토니누스 방벽을 건설하며 경계선을 조정했다. 그러나 그는 이 방벽을 무리하게 유지하기보다는 군사적 효율성과 지역 안정의 균형을 고려해 전략적 철수를 단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실용적 판단은 무력 대신 관리의 논리를 우선시한 그의 통치 철학을 잘 보여준다. 3. 법률 개혁과 사회 정의의 구현. 안토니누스 피우스의 가장 눈에 띄는 업적 중 하나는 바로 법률 정비와 정의로운 통치다. 그는 로마 시민뿐 아니라 속주민들에게도 보다 공정한 재판 기회를 보장하고 특히 노예제도 개혁에 있어 중요한 조치를 단행했다. 노예주가 노예를 함부로 학대하거나 살해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점은 매우 진보적인 조치였다. 또한 고아, 미성년 상속인, 노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정책도 강화하여 인본주의적 통치의 선례를 남겼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자선이 아닌 제국 질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장기적 전략이었다. 그는 로마법을 단순한 지배의 수단이 아닌 정의의 기준으로 재정립했다. 국내 서양고대사 연구 제37호에서는 안토니누스의 법률 개혁을 두고 법에 대한 신뢰를 제국 전체로 확산시킨 제도적 기초라고 분석하며 이는 훗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철학적 통치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로 작용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4. 행정개혁과 속주의 자율성 강화.
안토니누스는 제국의 중앙집권적 통치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각 속주에 맞는 자율성을 인정하는 유연한 행정 개혁을 추구했다. 그는 지방 총독과 법관의 선발 기준을 엄격히 하여 부패를 방지하고 민간 자치를 권장함으로써 속주민들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시켰다. 이는 제국 전역에 걸친 안정감 조성과 세수 확충, 행정 효율성 제고로 이어졌다. 특히 그리스와 동방 지역에서는 전통 문화와 자치를 존중한 덕분에 반란이나 갈등 없이 정치적 융합이 가능했다. 또한 그는 자연재해, 기근, 역병 등의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성공했다. 실제로 그는 각 속주에 원조 자금을 직접 보내고 민간 건축 사업을 지원하는 등 로마의 존재감을 가시적 복지로 드러내는 데 주력했다. 5. 인품과 개인적 청렴함. 역사서와 후대 기록에 따르면 안토니누스 피우스는 사치와 과도한 권력을 멀리하고 검소한 생활을 유지한 황제로 알려져 있다. 그는 원로원의 권위를 존중하며 자문을 구하고 즉흥적 결정보다는 수기에 기반한 통치를 선호했다. 피우스, 경건할라는 별칭은 단지 종교적 신념 때문이 아니라 하드리아누스의 유해를 원로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중히 안장하며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 그의 이러한 인품은 정치적 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 황제가 원로원과 시민들로부터 도덕적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통치 내내 반란이나 내전 없이 질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아닌 신뢰 기반의 리더십이 어떤 정치적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뢰다. 6. 후계자 양성과 철학자 황제의 탄생. 안토니누스 피우스의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업적은 후계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철저히 준비시킨 점이다. 그는 마르쿠스를 어릴 때부터 입양해 철학과 행정, 법률 교육을 병행시키며 제국의 미래를 책임질 철학자 황제로 양성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훗날 명상록을 통해 인간적 고뇌와 황제로서의 책임을 담아내며 안토니누스가 물려준 유산의 무게를 직접 증언했다. 이는 로마 제국의 통치가 단순한 혈통이 아닌 교육과 덕성의 전수에 의해 가능했음을 시사한다. 7. 학문적 평가와 오늘날의 의의. 한국서양고대사학회 및 관련 연구 자료에 따르면 안토니누스 피우스는 비군사적 안정기의 대표주자로 자주 언급된다. 그의 통치 기간은 갈등의 외피를 쓰지 않은 이상적인 내부 질서 모델로서 현대 정치학에서도 간접 통치의 교과서로 불릴 만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행정 효율성, 법치주의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의 측면에서 그의 정책은 고대 제국에서 보기 드문 민생 중심 통치로 간주된다. 이처럼 안토니누스 피우스는 무력 없이 제국을 안정시키고 인간적인 통치로 민심을 얻은 황제였다. 그는 고요했지만 흔들림 없었고 드러나지 않았지만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로마 제국의 화려한 역사를 받쳐준 이 조용한 거인의 발자취는 오늘날에도 이상적인 국가 운영의 본보기로 여전히 유효하다. What?